여러분 안녕하세요. 화학 강사 김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3학년도 4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두 가지 물질에 대한 자료라고 되어 있고요. 메테인과 아세트산이네요. 기억의 연소 반응이 발열 반응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메테인의 연소는 발열 반응에 해당하죠. 꼭 메테인이 아니더라도 연소는 발열 반응에 해당합니다. 아세트산은 물에 녹였을 때 산성이 되는 게 맞죠. 니은도 맞는 보기가 되고, 모두 탄수화물이냐라고 물어봤는데 탄소를 포함하는 형태의 화합물인 거니까요.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됐네요. 전체 맞는 보기가 되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2번은 이번 시험에서 가장 특이한 문제였죠. 정답률이 결국 가장 낮은 문제가 되는데 보통은 당연히 19번, 20번에 출제되는 중화반응이나 양적관계 킬러 중에서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제가 있는데요. 이번엔 대부분이 2번에서 함정에 빠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번이 가장 정답률이 낮은 문제가 됐고, 근데 출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문제를 2번에 배치할 수 있었던 게 이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굳이 연필을 댈 필요도 없었고 그냥 함정에 빠지지만 않았으면 1, 20초 정도면 답이 나오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2번에 배치하셨을 텐데 이렇게 정답률이 낮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게 수능에 나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틀렸다고 너무 좌절하실 필요 없이 그냥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하고 다음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않으면 되겠죠. A2와 B2가 들어있는 실린더에서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후 실린더 속 기체 Vml를 기준으로 기체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냈다고 되어 있어요. 반응 후의 모습이고 지금 A, B3와 B2가 있는 거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반응 전 실린더 속 기체 똑같이 Vml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 중에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고 당연히 기체에 대해서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다는 조건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Vml만 잘 체크하고 들어갔으면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분자수를 모형으로 나타내라고 했으니까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부피가 동일할 때 분자수가 동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 보기들 중에서 분자수가 4개인 걸 찾아야 되는 거니까 적어도 답이 3번과 4번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Vml만 체크를 잘 했어도 3번과 4번 중에 골라져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답을 5번에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Vml를 놓치고 그냥 이게 반응 후의 전체 기체에 대한 모습,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반응 전 전체 기체에 대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반응 후의 전체 기체고 반응 전의 전체 기체를 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다면 우리가 반응 과정에서 원자는 생성 또는 소멸되지 않으니까 A 원자 기준으로 6개, B 원자 기준으로 6개가 있었죠. 굳이 반응식이 아니더라도 그냥 A 원자, B 원자 6개가 들어있는 아래쪽에서 5번을 고를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Vml가 아니라 각각이 반응 후와 반응 전에 전체 모습을 나타내는 모형을 고르라고 했을 때는 5번이 답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체에 대한 게 아니라 반응 후도 Vml 기준으로 제시했고 반응 전도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분자만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반응 후 Vml에 4개의 분자수를 가지고 있었다면 반응 전에도 4개의 분자수를 갖는 3번과 4번 중에 골라줬어야 되고요. 다만 원자에 대해서는 어떤 건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원자 수를 기준으로는 부피하고 비례관계에 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같은 부피에 같은 분자수가 들어가는 거지 같은 원자수가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떠한 부분은 맞냐면 반응 과정에서 우리가 원자가 생성 또는 소멸되진 않으니까요. 이 그림상이 반응 후의 모습이라면 물론 그 반응 후 기체들의 일부 모습이긴 하겠죠. Vml에 들어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어쨌든 반응 후에 A 원자가 그리고 B 원자가 6개씩 들어있으면서 1대1로 들어있잖아요. 그럼 아래쪽에서 다시 강조를 하긴 했어요. 각각 균일하게 섞여 있다. 근데 이 말이 없어도 기체 분자들은 당연히 같은 공간 안에서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일부긴 하지만 A 원자와 B 원자가 이렇게 1대1로 반응 후에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반응 전에도 A 원자와 B 원자는 당연히 1대1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과 4번으로 범위를 좁혀놓고 그 중에서 A2와 B2가 지금처럼 3대1이냐 또는 1대1이냐를 고를 때는 반응 후에 A 원자와 B 원자가 1대1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반응 전에도 1대1로 존재하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4번을 답으로 내주셨으면 돼요. 물론 정확히 반응식을 써가면서 하나하나 풀이할 수 있었겠지만 출제하신 의도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2번에 배치하기에는 조금 너무 시간이 걸리고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고 한 1, 2초 정도에 푼다라고 했을 땐 부피가 동일할 때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온도 압력 일정하다면 분자수가 같아야 된다. 그리고 원자가 생성 또는 소멸되지 않으니까요. 반응 후의 모습에서 원자가 1대1이었다면 반응 전에도 원자가 1대1로 있는 그렇게 4번을 고르라고 출제하신 것 같아요.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제 작년 수능 특강 문제를 풀어보실 수 있다면 작년 수능 특강에 비슷한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리고 작년 시그니처 기준으로는 파트 1에서 수능 특강을 변형해서 한번 응용된 문제들을 풀었었는데, 뭐 그런 문제들을 풀이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뭐 이번에 함정에 아마 빠지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AB2와 CAB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바로 대응이 돼야겠죠. 두 번째 껍질에서 결합을 2개 하고 있는 산소가 있고, 세 번째 껍질에서 단일 결합인 거니까 염소가 되면서 OCl2의 모습이고요. 다원자 이온 형태로 지금 OCl-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자주 나오는 다원자 이온들은 머릿속에 그림처럼 들어있어야 돼요. 보통은 OH- 형태로요. 산소는 결합을 2개를 해야 되지만 하나를 얻어서 단일 결합만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둘 다 17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산소가 있으니까 하나를 얻은 상태여야 되고 M이 1이 되겠죠. 지금 OCl-의 모습이고요. 금속의 경우에는 첫 번째 껍질만 갖는 걸로 봐서 2주기에 있고, 지금 M이 1가라면 플러스 형태로만 나온 거니까요. 리튬이 되겠네요. Li 플러스 형태로 들어가면서 LiOCl-가 지금 오른쪽에 표시된 거고요. 기억번 고체 상태에서의 전기 전도성을 물어봤는데, 금속이 AB2는 공유결합 물질이죠. 고체 상태에서 금속이 전기 전도성이 큰 거니까 기억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 A2면 O2네요. 공유 전자쌍수, 결합선수는 이중결합으로 2개가 되는 게 맞습니다. 디귿번 M은 1가였으니까요. 디귿도 맞는 보기가 됐죠. 전체가 맞는 보기네요.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4번은 이산화탄소의 구조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마찬가지로 눈으로 보면서 풀겠네요. 단일 결합은 없죠. 지금 이중 결합만 있는 거니까 틀린 보기가 됐고, 극성 공유 결합만 존재합니다. 다른 원소 간 결합이기 때문에요. 극성 공유 결합만 존재하는 상황. 분자의 쌍자 모멘트는 직선형으로 양쪽 원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가 되면서 0이 되는 거죠. 니은과 디귿이 맞는 보기고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5번은 바닥 상태 XY 기준으로요. 같은 주기 원소이면서 L값이 0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S전자수가 되겠죠? S전자수가 2배 차이 나는 걸 묻고 있어요. 뭐 금방 캐치가 되는 게, 만약에 1주기라면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1, 2. 근데 2주기라면 3, 4가 될 테고요. 3주기라면 4, 5, 6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L은 0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X가 Y의 2배냐라고 물어봤는데, 조금 특이한 게 지금은 2배가 되는 조합이 2가 되고 1이 되면서 1주기라면 1S에 2개, 1S에 하나면서 가능하지만 2주기부터 시작해서는요, 뭐 3, 4든 5, 6이든 뭐 4주기로 넘어가면 7, 8이든 이렇게 2배의 조합을 만족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2배의 조합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1주기에 들어있는 수소와 헬륨이고요. 하나짜리가 지금 수소가 되고 2개짜리가 헬륨인 거니까 X가 헬륨, 양성자수이자 원자번호는 2번이 되고요. Y는 수소로 양성자수가 1인 거니까 답을 2로 내주시면 됩니다. 2번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 쉽게 넘어가셨을 텐데 2번에서 좀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1페이지는 이렇게 넘어가고 2페이지 6번 보시면 분자 구조와 성질에 관한 수업 장면이라고 되어 있고요. 칠판에 있는 4개의 분자 중에서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분자가 무엇인지를 질문을 통해서 맞춰보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자의 모양이 직선형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직선형은 제외하겠죠. HCn이 지금 직선형이고요. 다중결합이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되어 있어요. H2O나 CF4에는 다중결합이 없어요. 다 단일결합만 있기 때문에 C와 O 사이에 이중결합이 있는 CH2O를 선생님이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질문 2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했는데 이 가로 들어가기에 적절한 거를 묻고 있습니다. 예라고 대답이 나와야 되고 이 CH2O에서 맞는 대답이어야 되죠. 기억번의 극성 분자냐라고 물어봤는데 안 그래도 되겠죠. SN3기반 삼각형 구조긴 한데 정삼각형이 아니에요. H와 O가 서로 다른 원자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극성 분자가 맞습니다. 기억 맞는 보기가 됐고요. 중심 원자는 탄소가 되면서 비공유 전자쌍은 없어요. 아니오라고 대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니은은 적절하지 않은 거고, 디귿번은 평면 구조냐라고 묻고 있는데 평면 삼각형 구조가 되는 거니까요. 얘라고 대답을 할 수 있고 디귿 맞는 보기가 됐습니다. 기억 디귿이 맞는 보기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7번은 1, 2주기 원소 X부터 Z로 이루어진 화학종들에 대해서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다원자 이온 지금 한 번에 표시가 돼야 돼요. H3O 플러스 형태의 하이드로늄 이온이죠. 지금 플러스가 없다면 암모니아 구조인 건데요. 하나를 잃고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질소가 아니라 산소로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H3O 플러스 자주 보이는 형태인 거고, 오른쪽은 메테인 구조인 거네요. CH4 형태로 들어가면서 Y는 산소가 됐고 Z는 탄소가 됐습니다.
Y의 원자가 전자수를 물었는데 산소의 원자가 전자수 16족으로 6개가 되는 게 맞죠?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X3Y 플러스 1몰에 들어있는 전자의 양 H3O 플러스가 되고요. 1번과 8번인 거니까 11, 거기서 하나를 잃었으니까 1몰당 10몰이 됩니다. 니은은 틀린 보기. 메테인의 경우에 결합각은 정사면체 구조 109.5도가 되죠. 109.5도로 90도라고 물어봤네요. 틀린 보기가 됐고 기억번만 맞는 보기가 됐죠.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8번은 동적 평형 관련 문제네요. 밀폐된 진공 용기 안에 물을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처음에 물과 수증기를 같이 넣은 게 아니라 물만 넣었다는 거 캐치를 해야 되고요. 기억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고 있는데 A와 B 중에서 A가 크다라고 되어 있고 ET에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후엔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기억으로 적절한 거. 기억으로 적절한 건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하기까지 작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걸 골라줘야겠네요. 물의 질량은 작아질 수 있는 게 맞죠. 처음에 물만 넣었고 동적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물은 줄어들고 수증기는 늘어날 테니까 물의 질량은 줄어들게 되고요. 수증기 분자수는 점점 늘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보기가 되는 거고요. 증발과 응축 속도의 비율은 항상 1을 향해서 가는 건데 커지냐 작아지냐의 문제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응축 속도가 0이기 때문에요. 0에서 시작해서 지금 1까지 커지는 모습이겠네요. 쭉 커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작아지는 모습으로 표시된 기억으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건 기억만 해당하고 답을 1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오른쪽 9번은 바닥 상태 원자 W부터 Z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요. O와 F, Na 와 Mg 중에 고르라고 되어 있네요. 간단하게 이쪽에 O와 F, Na, Mg 중에서 골라야 되는 상황이고요.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가 W, X, Y의 순서네요. P오비탈 전자수는 5개, 여기 4개요. 4개, 5개. 그리고 얘네들은 6개이기 때문에요. 지금 4개, 5개, 6개의 형태로 들어가면서 부등호를 넣어주려면 제일 작은 게 Y예요. 2P에 4가 되면서 4개가 되고 그 다음 5개로 X. W를 이 둘 중에 골라야 되는군요. 그래서 Y와 X는 대응이 됐고요. W와 Z를 여기서 대응을 시켜야 되고 이온의 전하량 크기분의 이온 반지름 그게 Y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네요. Y는 산소에 대한 건데 산소의 경우에는 이온의 전하량은 2죠. 그 중에 이온 반지름에 대한 건데 Y보다 더 큰 거를 이 둘 중에 찾아야 돼요. 근데 당장 마그네슘은 산소하고 같은 전하량 절대값을 취했을 때 똑같이 2인 건데 이온 반지름은 등전자 이온에서 원자 번호가 큰 마그네슘이 작을 테니까요. 이 부등호가 Z가 마그네슘이라면 바로 모순이 됩니다. Z가 마그네슘이라면 분모는 동일한 가운데 분자가 작기 때문에 절대로 커질 수가 없죠. 그럼 남아있는 Z가 나트륨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W가 마그네슘인 거네요. 기억번에 X는 플로린에 해당하는 거니까 맞는 보기가 됐고요. 바닥 상태 원자 W, 지금 마그네슘이 되는 거고 홀전자 수는 1이 아니라 0이죠. 니은은 틀린 보기. 원자 반지름은 왼쪽 아래에 있는 Z가 가장 큰 거니까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됐습니다. 기억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0번은 중화적정과 관련된 거고요. 중화적정 아세트산과 적정에 사용된 NaOH가 중화점 기준으로 밀리몰 단위로 바꿨을 때 1대1 대응이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는 거고요. 보통은 이제 이런 형태가 아니라 실험 과정이 쭉 길게 주어지는데 좋은 습관은 항상 아래쪽을 먼저 보고 실험 과정을 한 번만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고 우리가 밀리몰 단위로 양을 잘 정리해 가면서 문제를 읽어야 되는 거였어요. 지금은 뭐 간단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중화적정을 이용해서 아세트산의 몰롱도를 구하는 실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X몰롱도 아세트산의 밀도를 D라고 줬습니다. 밀도가 보이면 아래쪽에 눈이 가게 되는데 보기들을 보면 숫자들이 다 구별이 되기 때문에요. 얘도 뭐 당연히 밀도. 지금 이 문제는 뭐 사실 D라고 두건 1로 두건 계산에 큰 차이는 없지만 습관적으로 그냥 1로 두고 풀이하게 되고 중화적정한 X몰롱도 아세트산의 양과 중화점까지 넣어준 0.1몰롱도 NaOH의 부피네요. 그럼 여기서 바로 곱해주면 얘는 1mm몰이 들어간 거고 얘는 20ml니까 2mm몰, 2배로 들어간 거예요. 1mm몰이 똑같이 나오려면요 5ml라면 얘는 0.2몰롱도. 계산은 이렇게 밀리몰 단위로 해주는 게 좋고요. 2배가 들어갔다는 건 여기 2배가 있는 거니까요. 이게 5ml였다면 여긴 10ml가 되는 거고 뭐 밀도를 1로 두면 10g이라고 해서 W를 10이라고 해주면 되고요. 사실 지금은 D로 둬도 그냥 10을 곱해서 이 W를 10D라고 해도 됩니다. 실전에서는 조금 복잡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D가 아래쪽 1, 2, 3, 4, 5번 보기를 보면서 D에 간단한 숫자 1을 대입해서 숫자들이 구별이 된다면 1을 대입하고 풀어보시고 지금은 X에 0.2가 들어갔고요.
10D가 들어가면 0.2는 5분의 1인 거니까 올라와서 5로 곱해지게 되겠죠. 50D로 정리가 됩니다.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1번은 0.3몰 농도의 A수액 9ml를 기준으로요. 가와 나를 순서대로 넣었다라고 되어 있고 전체 부피에 따른 혼합된 A수액의 몰농도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네요. 보통 전체 부피가 아니라 추가하는 부피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0에서 시작해서 얼마나 추가했냐를 주는데 오히려 더 편하게 그냥 A수액이 처음에 V였는데 그 V 기준으로 추가된 거를 직접 더해서 아래쪽에 전체 부피를 줬네요. 우리가 보통은 첨가한 부피만 아래쪽에 제시하게 되면 0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처음 부피까지 고려해서 최종 혼합용액의 부피를 다시 써야 되는데요. 지금은 문제는 좀 더 편하게 접근하도록 해줬고 가와 나는 순서대로 넣었다라고 했는데 물과 X몰 농도 A수액을 순서 없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번은 물을 넣은 거고 한 번은 X몰 농도의 A수액을 넣은 거고요. 아래쪽에서 가와 X로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과 용액 중에서 일단 골라내야 되는데 0.3에서 시작해서 지금 5K, 4K 여기서 시작을 하면 되겠네요. 농도가 5분의 4배가 됐어요. 근데 이 자리를 보면 부피는 3분의 5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에서 집어넣은 게 물이라면요. 우리가 물을 집어넣게 되면 용질의 양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부피가 3분의 5배가 됐을 때 농도는 5분의 3배로 희석이 됐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5K에서 3K였다면 여기에 물을 넣은 게 맞는데요. 물을 넣었다면 5분의 3배로 3K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은 걸로 봐서 여기가 지금 X몰 농도의 A수액을 넣은 거고 나의 경우가요. 가의 경우가 지금 물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가에 물이 들어가니까 1번, 3번, 5번 중에서 골라야 되고 우리가 용액 파트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풀이는 용질의 양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물론 여기서도 용질의 양은 밀리몰 단위에 초점을 맞추면서 정리하게 되고요. 기본이 되는 풀인 용질의 양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우리가 X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는 용질의 양이 0.3몰 농도의 V니까 0.3V였어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 자리로 오면서는 물을 넣었으니까 용질의 양이 바뀌지 않습니다. 0.3V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X몰 농도 A수액을 V만큼 넣은 건데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여기서 V, ml를 넣은 거죠. 그럼 이때 여기로 넘어갈 때 얼마나 늘었냐만 보면 되는데 이걸 이제 쓰면 되잖아요. 아직 안 쓰고 있는 얘네를 써주면 되는 거고요. 이때 이 정도 암산을 해도 될까요? 지금 이 자리하고 이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용질의 양은 이제 오케이, 이건 비율을 준 거니까요. 그냥 5만 가지고 곱해주면 7.5, 4하고 2.5를 곱해주면 10이 되는 거니까요. 이 자리하고 이 자리에서 용질의 양에 대한 비율이 3대 4가 됩니다. 잘 쫓아오시죠? 지금 K나 뭐 V 다 떼고 그냥 비율만 계산해주면 7.5가 되고 여기는 농도와 부피를 곱했을 때 10이 되면서 7.5 대 10, 즉 용질의 양은 3대 4인 거니까요. 이 자리가 0.4V로 용질의 양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X몰 농도 V만큼 첨가했을 때 0.1V가 늘었으니까요. 이 X자리가 0.1이 됩니다. 그래서 X는 0.1이 되고 가는 물인 거니까 답을 1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또는 뭐 어떤 방식의 풀이도 괜찮냐면 지금 이건 용질의 양에 초점을 맞추면서 들어간 풀이라면 이걸 살짝 지우고요. 그냥 농도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도 답이 나오냐면 처음에 0.3몰 농도였잖아요. 만약에 농도를 보고 있었다면 물을 보면서 여기를 명확하게 줬기 때문에 부피가 2분의 3배가 되면 농도는 3분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를 쓰게 되면 0.3몰 농도로 시작해서 이 자리는 0.2몰 농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 좀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바로 답이 나오는 게 여기가 0.2몰 농도고요. X몰 농도 수액을 집어넣어서 농도가 더 묽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농도가 더 작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0.2몰 농도에서 농도가 낮아지고 있다는 건 X는 0.2보다 작아야 되잖아요. 가는 물이라고 찾았고 지금 1, 2, 3, 4, 5에서 X가 0.2보다 작다라는 걸 활용해주면 1번을 바로 답으로 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좀 눈썰미가 있으셨으면 농도를 따라왔으면 그냥 뭐 계산 없이 답이 나왔을 테고요.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혼합할 때 또 농도에 접근하면요. 용질의 양이 아니라 농도에 접근하면 부피비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내분을 활용한 풀이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를 0.2몰 농도라고 해주면 이 자리는 5대 4의 비율, 즉 0.8배를 해주면 0.16몰 농도가 됩니다. 그러면 0.2몰 농도 기준으로 0.16몰 농도까지 떨어진 건데 0.2몰 농도가 1.5V가 있었고요. X몰 농도를 집어넣는데 얘는 V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혼합할 때 0.2몰 농도하고 X몰 농도 수액을 3대 2로 섞었으니까요. 얘는 2대 3 내분점.
2대3 내분점으로 0.2 쪽에 가까워야 됩니다. 0.2하고 0.4 차이 나니까 0.04 차이 나니까요. 0.06 차이 나는 x를 0.1로 쓸 수 있거든요. 매번 얘기하지만 내분을 활용하려면 어느 정도의 암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지금 이 정도 상황에서 내분으로 풀겠다라고 했을 땐 0.2몰 농도 1.5V와 x몰 농도 V를 섞어서 최종 농도가 0.16이 됐다. 그럼 3대2로 섞었으니까 2대3 내분점. 대신 많이 섞은 쪽에 가까워야 되니까요. 얘랑 0.04 떨어져 있다면 0.06 떨어져 있는 x를 0.1로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정도 계산이 가능하다면 뭐 내분을 활용해서도 풀이가 됐을 것 같아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이 페이지까지는 앞에 2번을 제외하고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올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일단 이 페이지까지 풀어봤고요. 칠판 정리하고 남은 3페이지, 4페이지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3페이지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12번은 동위원소 관련 문제고,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는데, 일단 x에 대해서 동위원소 원자량과 질량수가 동일하다는 조건은 주어졌고요. 1대1로 존재하고 있으니까 평균 원자량이 1대1 내분점에 해당하는 A 플러스 1에 해당하겠죠. 이 A 플러스 1 자리를 80으로 준 거니까 A가 79라고 나오게 되고, 그럼 원자량이 79짜리, 그리고 원자량이 81짜리인 거니까요. 바로 브로민이 생각나는 상황이고요. 아래쪽에 Y에 대해서는 양성자 수가 X가 Y보다 4만큼 크다라고 되어 있고, X가 크고 지금 4만큼 큰 상황인데, 아래쪽에서 중성자 수의 비를 둘에 대해서 11대 10으로 제시했네요. 위쪽에서 지금 X하고 Y에 대해서 양성자가 X쪽이 4만큼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위쪽에 질량수를 보면 X하고 Y에 대해서 두 원자의 질량수가 8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 8만큼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 왼쪽이 큰 거예요. 근데 위쪽에서 양성자 수가 4가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성자 수도 4가 커야지만 이 8 차이가 나는 걸 해결할 수가 있겠죠. 그럼 X하고 Y에 대해서 중성자 수는 X쪽이 4만큼 큰 거고, X쪽이 4만큼 크면서도 11대 10의 비율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계산은 정말 많이 했지만 차이를 맞춰주면 됩니다. 11대 10을 유지하면서도 지금은 1차이인데 둘은 4 차이가 나야 된다. 그러면 4배에서 44와 40으로 써주면 이 비율을 지키면서 실제 중성자 수가 4가 차이가 났으니까 실제 값을 찾은 거고요. 그러면 XA에 대해서 중성자 수는 44라고 찾은 거고, 문제에서는 원자 번호를 묻고 있는데 원자 번호는 위쪽에 이게 원자량이자 질량수였거든요. 즉 XA에 대해서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의 합이 79인 건데 그 중에 중성자 수가 44인 거니까 둘만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35에 해당하고, 사실 브로민의 뭐 원자 번호 대부분 암기는 못 하셨겠지만 뭐 브로민의 원자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은 뭐 바로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13번은 금속이온 X2 플러스가 들어있는 비커에 Y를 넣어서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후 양이온을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금속을 첨가하고 있기 때문에 양전하의 총합이 유지된다 조건을 가지고 풀어주면 되고요. X2 플러스 기준으로 해서 지금 6개인 거니까 총 전하가 플러스 12에서 시작을 한 거고, 중성의 금속을 넣었으니까 플러스 12가 오른쪽에서도 유지가 됐어야 됩니다. 그럼 Y이온의 경우엔 4개로 플러스 12가 되려면 Y3 플러스 상황인 거네요. X의 경우에는 2 플러스에서 0으로 환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화수는 2에서 0으로 감소하는 게 맞습니다. Y 고체는 Y3 플러스로 산화를 하고 있고요. 자신이 산화한다면 산화제가 아니라 환원제가 되는 거죠. Y이온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인 거니까 디귿 맞는 보기. 기역과 디귿이 맞는 보기가 됐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4번은 2, 3주기 발약상태 원자에 대한 자료가 주어져 있고 s오비탈 전자수와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분의 홀전자수가 제시되어 있네요. 이런 분수 형태의 자료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냥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면 나열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직접 대응을 시키는 것과 나열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나열하는 걸 비효율적인 풀이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시간을 재면서 풀어보시면 나열을 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오히려 대응을 하려다가 한 번에 대응이 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버퍼링이 생기면 그게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물론 조금 더 문제풀이 경험이 있는 분들은 14번은 뭐 나열 대신에 바로 대응을 시키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 되긴 하는 게, 보통은 이런 표의 자료가 하나 주어지고 추가 자료가 주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그냥 이 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자료를 주면서 뭐 그 자료는 X, Y, Z의 순서로 커진다 뭐 이런 식의 자료를 주게 되면 그거 자체가 이 표로는 절대로 X, Y, Z가 바로 대응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추가 자료를 또 제시한 거고, 그럼 그걸 통해서 대응이 돼야 되니까 이 표 안에서는 경우의 수가 또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여러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것들을 대응하려다 보면
가능성이 여러 개 나오고 그걸 중복 없이 빠짐없이 세야 되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쓰다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추가 자료가 없으니까 이 표에서 XYZ가 바로 1대1 대응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s오비탈 전자수가 4인 거는 2주기에 있으면서도 베릴륨 이후에 나오는 원자들이고 베릴륨 이후에 있는 것들 중에서 지금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 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 되면서 홀 전자수가 1인 건 지금 리튬이거든요. 근데 지금 S전자가 안 맞기 때문에 베릴륨 이후를 생각해보면 4분의 2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이 4개인 건 탄소고 홀 전자수가 2개가 맞기 때문에 얘가 탄소. 6이면 마그네슘부터 시작해서 3주기 원소 중에 골라야 되는데 3주기 원소에 대해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가 3일 순 없죠. 6분의 2, 6분의 2에 해당하는 건 없고요. 우리가 6이면 나트륨 마그네슘인데 홀전자수가 2가 안 맞죠. 9분의 3이라면 홀전자수가 3이 되는 인이라고 했을 때 9가 잘 맞습니다. 그럼 이 자리가 인인 거고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가 4인 건 탄소인데 탄소는 홀전자수가 2개라 안 돼요. 8분의 2가 되면 8개 들어가는 건 3P에 2개가 채워지는 규소예요. 규소의 경우에는 8분의 2 형태로 홀전자수가 맞으니까 이렇게 대응이 되는데 이 정도로 거의 바로바로 대응을 시켜도 나열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생각보다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나열하는 게 오래 걸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분수 형태를 하나하나 쓰지 않고요. 제가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쭉 연결해서 홀전자수 10, 1, 2, 3, 2, 1, 0이 되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2, 3, 4, 5에 5, 5가 되고 아래쪽에 다시 한번 쭉 연결해서 10, 1, 2, 3, 2, 1, 0이 되고 66, 7, 8, 9, 999라고 쓰고 나면요. 4 기준으로 즉 베릴륨 이후에 2분의 1이 되는 거 그냥 바로 눈에 보이거든요. 탄소가 되고 6에서 3분의 1이 되는 거 이 이후로 3분의 1이 되는 건 9분의 3으로 인이 바로 보이고 4분의 1은 없고 8분의 1은 여기에 있으니까 한번 쓰고 나면 대응이 되고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풀 때는 사실 이렇게 풀이할 때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나열이 좋은 풀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억번 X는 탄소가 되는 게 맞고요. 기억 맞는 보기. Z는 3주기 원소냐? Z는 규소로 3주기 원소가 맞습니다. 원자가 전자수는 Y와 Z를 비교하면 5개, 4개인 거니까요. Y가 크다. D굿도 맞는 보기가 됐네요. 전체 맞는 보기가 됐고 답 5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15번 문항 보시면 실린더에 두 혼합기체 탄화수소가 들어있고요. Wg이 들어있었는데 여기에 다시 에테인을 Wg 추가를 해서 오른쪽 나상항으로 넘어갔고 1g당 탄소의 질량이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1g당 탄소의 질량이 유지가 됐다. 조건을 줬고요. 처음에 0.2몰과 M몰이 있으면서 Wg이었고 높이를 표시해줬어요. H였는데 얘를 첨가하고 나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혼합만 된 건데요. 결과적으로 EH가 됐으니까 부피가 2배가 되면서 몰수가 2배가 된 거죠. 즉 여기가 0.2 플러스 M몰이면 얘도 0.2 플러스 M몰이었던 거고 같은 질량의 Wg이었던 거고요. 문제의 조건으로 1g당 C의 질량이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라고 했는데 그럼 1g당 C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이 가에서 나로 갈 때 그 비율이 유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또 가비에리 활용 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전체 질량 중에 C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1g당 C의 질량이 같다라는 건 이 비율이 가에서 나로 갈 때 유지가 됐다는 거고 가에서 나로 갈 때 이 비율이 유지가 되기 위해선 첨가해주는 얘가 1g당 C의 질량이 가에서와 같아야 됩니다. 만약에 얘가 오히려 1g당 C의 질량이 큰 애였다면 가에서 나로 갈 때 1g당 C의 질량이 커져야 되고요. 작아졌다면 얘에 비해서 얘가 작은 거라면요. 가에서 나로 갈 때 1g당 C의 질량이 감소했겠죠. 근데 지금 같다라는 건 유지가 됐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고요. 유지가 되려면 1g당 C의 질량이 가에서와 첨가하는 이 에테인에서가 동일했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이쪽을 보니까 지금 C에 미지수가 하나 들어있네요. 그러면 조금 센스 있게 풀이하시려면 1g당 C의 질량이 유지가 된다는 건 또는 같다라는 건요. 이 둘에서 1g당 C의 질량이 같다라는 건 지금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인 거니까요. 1g 중에 C가 차지하고 있는 질량이 같으려면 당연히 나머지 질량은 수소인 거니까 1g당 수소의 질량도 동일한 거고요. 1g당 수소의 질량이 같다라는 건 당연히 수소 원자의 몰수가 같다라는 거니까 이 표현을 혼합기체와 에테인에서 1g당 C의 질량이 같다. 이걸 1g당 H의 질량이 같다로 바꿀 수 있고
1g당 H의 몰수가 같다. H의 질량이 같으려면 H의 몰수가 같아야 되니까요. H의 몰수가 같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 미지수를 활용하지 않고 H만 쫓아가면 될 것 같고요. 1g당 H의 몰수가 같다라고 했는데 질량이 Wg으로 동일한 거니까 1g당 H의 몰수가 같았으면 둘 다 Wg인 거니까요. 이 각각에 들어있는 H의 몰수도 동일해야겠네요. 1g당 같다면 같은 질량에서 같은 거니까요. 둘 다 Wg일 때 H의 몰수가 같다. 그럼 여기에서 H의 몰수를 찾아주면 0.8몰, 이게 뭐 몰수이자 질량이죠. 여기선 10N이 되는 거고 이 값과 여기에서 찾아주면 0.2 플러스 N몰로, 이건 아까 H, EH 비교하면서 찾은 거였죠. 여기랑 지금 같은 몰수인 건데 H만 다시 찾아주면 1.2가 되고 N을 곱해주면 6N이 됩니다. 4N은 하고 정리했을 때 0.4인 거니까요. N이 0.1이 되고 N이 0.1이면 전체는 0.3몰인 거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그냥 W 찾는 거였죠. 0.3몰 기준으로요. C2H6는 분자량이 30짜리예요. 30짜리 0.3몰인 거니까 곱해주면 9g. W가 9가 되면서 답을 2번으로 낼 수가 있고, 사실 뭐 문제는 제가 처음 풀 때는 이런 방식으로 풀지는 않았어요. 제가 풀이할 때는 여러분한테 이제 이 풀이를 먼저 소개하긴 했는데 이 문제를 저도 처음 풀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 풀 때는 저는 1g당 C의 질량이라는 게 나왔을 때 우리가 화학식량과 몰파트 필수 이론부터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1g당 C의 질량이라는 건 결국 1g당 C 원자수고, 또 어떤 거랑 대소관계는 같이 가는 거냐면 H의 질량분의 C의 질량 또는 H 원자수분의 C 원자수, 이런 것들이랑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잠깐 이 부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1g당 C의 질량이 같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지금은 어차피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이고, 그러면 1g당 탄소의 질량이 같다. 그래서 얘네 둘이 1g당 탄소의 질량이 같으려면 1g당 수소의 질량도 같을 테고, 결국 탄소의 질량과 수소의 질량에 대한 비율이 같은 거니까 탄소 원자수와 수소 원자수에 대한 비율이 같아지면서 평소에 우리가 화학식량과 몰파트 풀 때요, 이런 혼합기체 상황이 아니면 이 조건이 뭐냐면요, 이게 같다라는 조건은 C와 H로 이루어진 물질에 대해서 실험식이 같다라는 조건이에요. 한 번 정도 연습해 볼 만한 주제로 사실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는데 도입이 여러분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할까 좀 고민했었는데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보면, 처음에 이걸 보면서 그러면 C의 질량이 같고 그럼 H의 질량도 같을 테고 1g당요. 그럼 C의 질량과 H의 질량의 비율이 같으니까 C 원자수분의 H 원자수, C 원자수와 H 원자수에 대한 비율도 같아지면서 이 조건이 그냥 실험식이 같다, 이런 식으로 보였으면 여기하고 여기에서 C와 H로 이루어진 물질에 대해서 실험식이 같다는 건데 지금은 혼합기체 상황인 거니까요. 이 혼합기체에 대해서 얘하고 실험식, 즉 CH 비율이 같다는 거고, 근데 그 정도에서 끝이 난 게 아니라 지금 얘랑 몰수는 같은 가운데 질량도 같죠. 여기서 H에서 EH로 몰수가 2배가 됐으니까 방금도 썼지만 얘가 0.2 플러스 N몰이면 얘도 0.2 플러스 N몰로 이 혼합기체 전체와 비교했을 때 같은 몰수, 같은 질량인 거니까요. 원래는 이 조건은 실험식만 같다였는데 같은 몰수, 같은 질량이려면 분자량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분자식이 같아까지 확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둘은 분자식이 같아야 된다. 다만 얘는 혼합기체니까 평균을 냈을 때 분자식이 같다라는 거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사실 계산이 되게 편했거든요. 얘하고 얘가 분자식이 같다. 근데 얘는 혼합기체니까 평균을 내겠다라고 생각했으면 H를 기준으로 이 혼합기체의 일종의 평균 분자식이 C2H6가 되려면 H만 놓고 봤을 때 분자량 H 원자가 4개, 10개인데 6이 들어가니까 1대2 내분점이에요. 1대2 내분점으로 0.2면 4에 가까운 1대2 내분점인 거니까 여기가 0.1이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그럼 뭐 문제 사실 답을 낼 때 A는 구할 필요는 없었지만 A도 확인을 해보면요, 같은 방식으로 탄소만 놓고 봤을 때도 2대1 내분점으로 대신 이쪽에 가까워야 돼요. 4하고 2 차이 나니까 2하고는 1 차이 나도록 여기가 1이라는 것도 찾을 수 있는 거고요. N이 0.1이라고 나왔을 때 그냥 0.3몰 기준으로 아까랑 똑같이 30 곱하기 0.3으로 9g을 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처음에 1g당 C의 질량을 화학식량과 몰파트에서 많이 하던 방식대로 실험식이 같다라는 조건, 어차피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실험식이 같다. 근데 혼합기체인 거니까 평균을 냈을 때 실험식이 같다. 거기서 멈추려고 했는데 몰수와 질량이 같다라고 주면서 결국 평균 분자량이 같은 거니까 평균을 내면 분자식도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도입은 좀 까다롭지만 그 뒤에 계산은 좀 편한 편이었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풀이도 좀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 풀이도 한번 같이 복습할 때는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답 2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16번은 pH 관련된 계산이죠. 자주 사용된 계산들을 정리를 해놔야 되고요. 지금은 HCl과 NaOH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고, H 플러스와 OH-의 비율에 대한 상대값을 줬네요. 정말로 많이 했던 거죠. 이게 10의 8승배가 되려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분자에서 10의 4승배, 분모에서 10의 마이너스 4승배. 즉 OH-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10의 4승배가 된 거예요. OH-가 10의 4승배가 됐다는 건 OH-의 농도가 아래쪽으로 가면서 커진 거니까 아래쪽이 염기, NaOH, 위쪽이 HCl인 거고, HCl이 10의 마이너스 5승이면 pH가 5가 되죠. 우리가 pH 잠깐 생각을 했을 때요. pH가 얘가 5인 거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OH-가 10의 4승배니까 pH는 4가 커져야 되죠. 여기는 pH가 9가 됩니다. 계산은 pH 계산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이 자료를 반반 잘 나눠서 OH-가 10의 4승배 된 걸로 빠르게 해석할 수 있냐의 문제죠. 그럼 pH가 나왔으니까 NaOH는 pOH 기준 5인 거니까요. 얘도 10의 마이너스 5승짜리네요. 그래야지만 pOH5, pH9. 기억번 가는 HCl에 해당하는 게 맞고요. 니은번 기억도 잘 맞게 들어갔습니다. 가와 나를 모두 혼합한 수액의 pH가 7보다 크다. 염기성이냐라고 물어봤는데 HCl과 NaOH 농도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부피가 HCl 쪽이 10배이기 때문에 H 플러스와 OH-를 혼합할 때 H 플러스가 10배입니다. 그러면 중화반응 이후에 남는 H 플러스가 존재하면서 액성은 7보다 작은 산성이 되는 거죠. 간단한 문제네요. 기억과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됐고, 답 3번으로 내주시면 됩니다. 17번 문제는 원자 W부터 Z의 1차부터 3차까지의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내고 있고요. 마그네슘부터 시작해서 알루미늄, 규소인인 거니까 3주기의 2족부터 13족까지 원자 번호가 연속한 네 원소네요. 1, 2, 3차에 대한 건데 지금 물결 표시까지 해주면서 W의 3차 이온화 에너지가 매우 크다는 걸 보여주고 있네요. 여기서 바로 마그네슘 대응을 시켜야겠죠. 나머지 애들은 원자 가전자 수가 3개 이상이기 때문에요. 3차까지도 아직 세 번째 껍질을 떼고 있어요. 근데 마그네슘이 최외각 전자가 2개가 되면서 세 번째 전자를 제거할 때 안쪽 껍질에서 떼게 되고 급격한 증가의 모습을 보입니다. 1차가 2개나 더 주어졌는데 마그네슘보다 1차가 작은 거는 2족과 13족이 예외가 되면서 알루미늄인 거죠. 원래라면 오른쪽에 있는 게 더 커야 되지만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은 예외가 되고요. 그럼 남는 건 규소하고 인인데 이미 2차에서 대응이 되네요. 2차의 경우에는 알루미늄과 규소가 예외예요. 항상 예외는 왼쪽에 있는 거 큰 걸 얘기하는 거고요. 1차는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이었으면 2차는 한 칸 밀려서 알루미늄과 규소가 예외입니다. 즉 알루미늄, 규소가 예외이고 규소하고 인은 예외가 아니에요. 오른쪽에 있는 인이 큰 거니까요. 2차 이온화 에너지가 큰 쪽이 인이 되고 작은 쪽이 규소가 되면서 대응이 쉽게 되는 문제네요. 기억번에 Z는 규소냐라고 물어봤는데 Z는 인이 됩니다. 기억 틀린 보기가 됐고요. 니은번 원자 반지름 W와 Y를 비교하면 같은 주기의 주기율표상 왼쪽에 있는 마그네슘이 큰 거죠. W가 크다. 니은 맞는 보기가 됐고, 디귿번 X와 Y에서 1차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해라. 알루미늄과 규소는 1차 이온화 에너지는 예외가 아니에요. 주기율표상 오른쪽에 있는 규소, 즉 X가 큰 겁니다. 디귿 맞는 보기가 됐고, 니은 디귿이 맞는 보기, 답 4번으로 내주시면 되죠. 전체적으로는 15번 제외하고는 3페이지는 그냥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일단 3페이지까지 또 풀어봤고요. 칠판 정리한 다음에 남아있는 4페이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페이지에 남아있는 세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은 산화환원과 관련된 문제고요. 항상 산화환원 반응식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 전하 균형, 전자 이동 이 셋 중에 눈에 보이는 가장 편한 걸로 시작을 해줘야 돼요. 어차피 셋 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셋 중에 어떤 자료가 조금 더 처음에 접근하기 편한가를 봐야 되고,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라고 주어져 있고 화학 반응식이 제시되어 있는데 개수는 전체를 다 미지수로 줬고요. Y의 산화수가 n 플러스 1만큼 감소한다는 조건 써야 될 것 같고, 산화제와 환원제가 2대 2n 플러스 1의 몰비로 반응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 자료도 당연히 활용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산화제, 환원제가 2대 2n 플러스 1로 반응한다라고 했는데요. X가 산화한 게 확실하네요. X는 M에서 시작해서 n 플러스 2가 됐으니까요. X의 경우가 이만큼 증가하면서 산화를 한 거고요. X가 산화를 했으니까요. 남을 산화시킨 산화제는 YON-가 되는 거고, 그럼 이 자리를 2라고 썼을 때 여기를 2로 줬을 때 2n 플러스 1의 형태로요.
이 자리가 2n 플러스 1. 지금 반응할 때의 몰비가 개수비인 거니까요. A와 B에 대한 비율을 산화제, 환원제의 비율을 통해서 제시한 거고, 그러면 전자의 이동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되는 게, 문제의 조건으로 지금 Y쪽에서는 산화수가 감소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쪽으로 오면서 산화수가 감소했을 거예요. 근데 n 플러스 1 감소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산화수의 감소, 증가가 나와 있고 개수가 나와 있으니까, 즉 움직인 원자수가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가 산화하는 반응에서의 기본이 이동한 전자수가 같아야 되는 거죠. 산화 쪽에서는 산화수가 이만큼 증가했고요. 그런 X 원자가 2n 플러스 1개예요. 항상 기계적으로 산화-환원 반응에서 이동한 전자수는 산화수 차이, 그리고 산화수가 변한 원자수를 곱하는 거죠. 산화수 차이가 Y의 경우에는요, 즉 환원하는 쪽에서는 n 플러스 1만큼 들어갔고, 이번엔 그런 게 몇 개냐라고 했을 때 Y의 경우에는 개수를 2로 쓸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게 2개인 겁니다. 그래서 산화수 차이에 산화수가 변한 원자수, 산화수 차이에 산화수가 변한 원자수, 이 식을 통해서 m과 n 사이의 관계식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 없어지고 1까지 없애주면 2m이 n이라고 나오게 되네요. 문제에선 n 플러스 n을 물어봤으니까 n이 2m이라서요. 찍을 때 찍더라도 그러면 3m인 거니까 3의 배수로 1, 4번 중에 찍었어야겠네요. 아니면 1, 4번 중에 골라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3m이었으니까 m이 1일 때, m이 2일 때 정도인 거니까요. 여기서 대입해서 풀었어도 될 것 같고, 저는 정석대로 한번 풀어볼게요. 어쨌든 이런 관계식이 하나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y의 산화수가 n 플러스 1만큼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y의 산화수가 생성물 쪽에 m인 거니까요. 이걸 활용해서 또 문제를 풀어나가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관계식이 지금 미지수가 2개이기 때문에 m과 n 사이의 관계식이 하나만 더 나오면 되거든요. y의 산화수는 처음 시작할 때의 산화수는요, 즉 반응물 쪽의 산화수는 산소가 n개니까 마이너스 2n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2n을 없애기 위해서 2n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1이 생겨야 되니까요. 2n 마이너스 1이어야 되네요. 그래서 y가 2n 마이너스 1, 거기에 산소 때문에 마이너스 2n이 더해지면 전체 전하량 마이너스 1이 나온 겁니다. 이게 y의 산화수고요. 여기에서 시작해서 n-1만큼 감소해서 n 플러스가 된 거죠. 이때 생성물 쪽의 산화수는 그럼 m인데 이 둘의 차이가 n 플러스 1이라는 거네요. y의 산화수는 2n-1에서 m이 된 건데, 그럼 이렇게 될 때 n 플러스 1만큼 둘이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이 식을 정리해주면 n은 하고 들어갔을 때 n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요. 이 자리에 n 플러스 2를 대입해주게 되면 m은 2가 되는 거고, m은 2인 거니까 n은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m과 n이 이렇게 2와 4로 대응이 되고요. 더하라고 했으니까 더해서 6으로 대응을 시켜주시면 되죠. 미지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차분히 풀어나가기가 좀 쉽지 않으셨을 수 있는데 3페이지까지 잘 왔으면 4페이지에 세 문항밖에 없는 상태에서 시간 여유가 있었으면 좀 18번은 좀 편하게 접근하셨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면 숫자가 아니라 미지수인 거에 조금 당황하셨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 18번은 그래도 4페이지에서 좀 까다로운 편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4월 학평은 킬러가 없다라고 부를 정도로 킬러 문항들이 워낙 간단했어요. 지금 19번도 그렇고 20번, 그러니까 19번의 양적 관계나 20번의 중화 반응 문제가 워낙에 간단하게 출제가 된 편이고요. 편하게 풀이가 됐을 거예요. 지금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반응식이라고 주어져 있고, A의 개수는 2, B의 개수는 1인 상태에서 C만 개수가 빠져 있습니다. 실린더에 A와 B를 넣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인데 2에서 B가 모두 반응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의 형태를 보면 질량에 대한 거죠. 우리가 몰수는 보통 단위 없이 쓰게 되는데 질량까지 단위 없으면 헷갈리니까요. 질량은 단위를 붙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질량 단위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B가 지금 2g만큼 모두 반응했다라는 건데, 그러면 A가 일정한 가운데요, B를 오히려 더 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B가 부족하고 B가 한개 반응물인데, 그럼 1번 실험도 자연스럽게 B가 한개 반응물인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둘을 통해서 반응을 1번에 비해서 2번이 2배로 했다는 거예요. 이 반응의 선형성과 관련 있는 거죠. 그래서 반응물이 이렇게 반응한 반응물의 양이 2배가 되면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도 2배가 되고 전체 몰수의 변화량도 2배가 됩니다. 항상 같이 다니는 게 반응한 반응물의 양, 생성된 생성물의 양, 전체 몰수의 변화량이죠. 여기에서 그러면 상대값으로요, 이건 부피에 대한 거니까 분자수를 상대값으로 우리가 맞춰나가면
전체 기체의 부피이자 반응 전후의 전체 기체의 분자수라고 했을 때 1번을 기준으로 잡아서 1번이 9에서 8이 되면서 1이 감소했다. 반응 전에서 반응 후로 가면서 1이 감소했다라고 해주면 여기서 1 감소요. 그러면 2번 실험에서는 2가 감소하도록 해줘야 돼요. 2가 감소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비율 관계는 지키면서 2가 감소하도록 한다. 그럼 앞에 동위원수 할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상대값들을 실제값으로 이 스케일에 맞추는 과정에 대한 연습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은 편하게 풀었을 겁니다. 여기는 1감소인데 여기는 2감소가 돼야 되죠. 지금은 1감소인 거니까 이렇게 쓰지 않고 2배로 해서 10분의 8 형태로 써서 이렇게 2가 감소하게 해주면 이제 분자수에 대한 스케일을 1, 2번 실험에서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분자수, 반응 전후 분자수에 대한 상대값으로 1번, 2번 실험에 공통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건 이 분모가 지금 반응 전 기체 분자에 대한 분자수예요. 근데 우리가 반응 전 기체 분자에 대한 분자수를 보니까 A는 공통인데 B가 지금 1g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스케일에서는 분자수로도 1 차이가 납니다. 제가 노란색은 지금 분자수를 쓰고 있는 건데요. 반응 전에는 A는 차이가 없고 B 1g 차이인데 B 1g 차이가 지금 분자수 1 차이예요. 그럼 익숙한 사람 바로 쓰겠죠. 아, 1g당 분자수 1로 쓰면 되는구나. 얘가 1을 반응한 거고요. 여기는 그럼 2로 두면 되는 거고 반응 전에 9가 나와야 되니까 7g에 해당하는 게 분자수로는 그럼 얘는 8이에요. 그래야지만 더해야지 9가 나오는 거고 아래쪽도 7g인 거니까 여기는 검산이죠. 8을 쓰면 8, 2를 더해서 10이 나오는 걸 보면서 검산이 잘 된 겁니다. 그러면 생성된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개수는 나오는 게 B가 1만큼 반응했을 때 A는 개수가 있었거든요. A는 이만큼 반응하게 되는 거고 그럼 6이 남는데 결과로 8이 되려면 C가 이만큼 생성이 돼야 되는 겁니다. 또는 뭐 B가 소모가 됐죠? B가 소모되는데도 8에서 8로 유지가 되려면 A와 C는 개수가 같아야 돼요. B 가리고 A에서 C로 갈 때 8에서 8로 유지가 됐다. 아니면 그냥 A가 6이 남으니까 8을 맞추기 위해선 2가 생성이 된다는 거죠. 이 자리를 2로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문제에서는 A, B 분자량과 기억인데 분자량은 아까 몰수, 분자수하고 질량 썼을 때 이미 나온 거고요. 기억은 이 자리니까 여기 찾아볼게요. 7g을 8로 쓸 수 있고 4g은 4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다 반응하는 거군요. 2대1로 반응하는 거니까 8, 4 다 반응해서 C의 경우에는 2대1 대 2인 거니까 8이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 기억 자리의 경우에는 초기 기체 분자수는 12. 끝나고 나선 A, B 다 없어지고 8만 남는 거니까요. 기억 자리는 3분의 2가 되고 A와 B의 분자량은 뭐 아무 데서나 해도 되죠. 그냥 같은 분자수를 가질 때 질량으로 비교할게요. 똑같이 8로 맞춰주면 7g, 8g인 거니까 7대 8입니다. 같은 분자 몰수에서의 질량 비. 그러면 A가 7일 때 B는 8이 되는 거니까 약분시켜주면 4가 되면서요. 12분의 7 형태로 정리가 되죠. 저는 뭐 설명을 하면서 얘기하느냐고 좀 오래 걸렸던 거지 그냥 간단하게 이 스케일 맞추는 이런 상대가 계산에 익숙하신 분들은 정말로 빠르게 풀이가 가능했을 거예요. 답 1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20번 중화 반응도 간단하게 출제가 됐죠. 지금 XOH2, HY, H2Z의 부피를 달리해서 혼합한 용액이라고 되어 있고요. 가와 나에 대한 자료다. 혼합전 수액의 부피가 제시되어 있고 농도는 A, EA, B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농도가 2배 차이로 주어진 건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모든 이온수의 비, 모든 양이온의 양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혼합전 수액의 부피인 거니까요. 이걸 그대로 이온표처럼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X2 플러스 기준으로 양이온이 있고 Y 마이너스가 있고 Z2 마이너스가 있다라고 해주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경계를 여기로 잡고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가 들어갈 자리를 잡게 되는데 모든 이온수의 비가 3개만 나온 걸로 봐서요. 지금 구경꾼 3개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니까 가는 중성 조건을 준 거고 H 플러스도 지금 그러면 OH 마이너스도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이 셋이 1대 2대 2로 이온수를 가지고요. 전하 균형을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하 균형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지금 양이온은 하나밖에 없고 음이온이 2개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1이라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1이라면 2인 건데 그냥 1가라고만 해도 총전하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요. 얘가 1이 아니라 혼자인은 얘가 당연히 2여야 되고 그럼 양전하의 총합이 4인 건데 4를 나머지 1과 2를 가지고 만족시키려면
이 자리가 1이 들어가고 이 자리가 2가 들어가야겠네요. 워낙 뭐 눈에 보이는 거라서요. 다른 방식으로 풀이하기보다는 그냥 한 번만 대입을 해보면 혼자 있는 게 1 아니면 2였잖아요. 1일 땐 당연히 안 되니까 2일 때 전체 전화량을 만족시키려면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진짜로 뭐 킬러라고 부르기가 민망한 게 여기서 이미 그러면 A, B 관계가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묻는 것도 조금 애매하게 물은 게 A, B 관계만 물었기 때문에 V를 구할 필요도 없는 상황처럼 보이는 문제가 돼버린 거거든요. 지금도 그냥 농도가 2배인 거니까 같은 부피의 2배. 그럼 B에 비해서 2배인 거니까 2B가 2A. 2B가 2A라면 A와 B가 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 값이 그냥 1이 나온 거고요. 이제 기역에 해당하는 부피만 찾아주면 되는데 오른쪽으로 넘어오면서 2V가 됐으니까 이 자리는 4가 됐고, 여긴 모르겠고 모든 이온수의 비가 1대 1대 2대 3인 가운데 모든 양이온의 양이 2배가 됐어요. 이게 또 문제인 거죠. 양이온의 양이 2배가 되는데 이미 X2 플러스의 양이 2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양이온 중에 H 플러스는 존재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양이온이 또 얘 혼자 존재하는 상황. 양이온 혼자에 그러면 지금 4개인 거니까 음이온이 3개여야 되는 거죠. 음이온은 그럼 OH- 포함해서 Z2-와 Y- 가 다 존재하는 상황이고요. 여기 뭐 0으로 표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조금 어색하긴 하네요. Z2-는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요. 보통 이제 들어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평가원 기출들을 보면 다 0으로 표시했기 때문에요. 0으로 명확하게 안 줬으니까 지금 이 0으로 표시되지 않은 상황에선 얘가 없다라고 함부로 단정 지으면 안 되긴 했거든요. 지금은 4개를 줬으니까 큰 무리 없이 당연히 얘네 셋이 OH-까지 포함해서 다 존재하는구나 생각을 하셨을 테고, 아까 마찬가지로 1대 1대 2대 3 안에서 전화균형을 맞춰봐야 돼요. 근데 이때 어차피 4에 해당하는 건 없으니까요. 이건 나중에 스케일을 맞추기로 하고 그냥 여기서 맞춰볼게요. 이가 양이온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음이온이에요. 그 이가 양이온이 어디에 들어갈까의 문제죠. 음이온 쪽에서는 이가가 하나 섞여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혼자 있는 이가 양이온이 얘일 수는 없겠죠. 처음에 실전에서 얘를 대입하지도 않았겠지만 얘라고 해주면 2배 했을 때 전화량이 2인데 나머지 음이온 이 3개를 가지고 2를 만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미 2를 한참 넘어가는 상황. 혼자 있는 이가 양이온이 지금 2의 비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2배 하면 4가 되죠. 근데 나머지 애들이 1가라고 해도 이미 5입니다. 근데 그 중에 2가도 하나 섞여 있기 때문에 얘가 X2 플러스로 들어가도 나머지 애들을 가지고 음전화의 총합을 맞출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 자리가 X2 플러스여야 되는 거고요. 얘가 X2 플러스로 들어가면 6이에요. 그럼 나머지를 가지고 6을 맞춰줘야 되는 거죠. 6을 맞추기 위해선 지금 이온수가 총 4개인 거니까요. 얘가 이가로 들어가야겠네요. 얘가 Z2-. 우리가 항상 전체 전화량에서 이온수를 빼주면 그게 이가 이온수. 지금 이가는 하나가 들어가는 건데 이 자리가 들어가야죠. 물론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간단히 눈에 보이는 경우였습니다. 6을 맞추기 위해서 누군가 2배 한다면 얘를 2배로 해서 4에 2를 더해서 6으로 맞추겠죠. 즉 X2 플러스를 기준으로요. 요 Z2- 자리가 3분의 2 자리고 남은 OH- 하고 Y-는 3대 1. 이 중에 이제 하나가 Y- 우리가 구하려는 기역 자리가 되는데 이 X2 플러스하고 남은 Y- 자리는 3대 1 자리예요. 3대 1의 비율이라는 건 우리가 쓰고 있는 스케일에서 4라면 이 자리에는 3분의 4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좌우를 비교하면 2에서 3분의 2가 될 때 3분의 2배가 된 거죠. 3분의 2배가 되려면 부피도 3분의 2배여야 되니까 15를 기준으로 3분의 2배, 기역 자리는 10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는 10이 되면서 1에 10을 곱해주면 10으로 답을 2번으로 낼 수가 있고요. 뭐 앞쪽에는 조금 귀찮은 것들이 있었지만 4페이지를 너무 제 생각엔 쉽게 낸 게 아닌가 싶어요. 19번이나 20번이 킬러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고 18번 산화환원 반응 중에서는 그래도 미지수가 있어서 좀 까다롭긴 했었지만 어쨌든 4페이지를 너무 좀 난이도가 낮게 변별력이 없도록 낸 게 아닌가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주면 20번까지 잘 풀어봤고요. 여전히 뭐 이게 수능이 아니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와중에 있는 거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들 잘 찾고 이번 기회에 그런 것들을 잘 메꿔서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학평 해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